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교육감을 찾았지만 별다른 수확 없이 끝났습니다. 누리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50% 가까이 늘었지만 주변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직원이 9천만 원 가까이 횡령했다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허술한 감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 신공항건설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력 싸움인 만큼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더위가 주춤했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누리 예산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1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누리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도 무려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누리 예산의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자해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도내 국회의원들께서 다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교육감의 면담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감의 원칙과 소신을 존중하지만 다른 교육청이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만큼 전북 역시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정비와 국가예산 부담분 확대 등은 당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국회의원들의 뜻은 공감하지만 무상보육은 정부 책임이라는 원칙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승환 교육감은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을 다시 만나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누리 예산 관련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만남도 별다른 수확 없이 끝나 누리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 예산과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누리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 지출 경비로 규정한 정부의 재정개혁과 관련해서 백날 해봐라 무시해 주마라는 글을 남겨서 어린이집 연합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SNS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자 김승환 교육감은 해당 게시글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습니다. KTX 호남선 개통 이후에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50% 가까이 늘었는데요. 그러나 KTX 개통이 익산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익산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 48차례 KTX가 오가는 익산역입니다. 지난달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익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3,874명에서 5,752명으로 2천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개통 전부터 이용객이 늘면 침체된 익산역 주변 구도심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KTX 이용객 증가가 익산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역 승객들이 익산에 머물지 않고 전주나 군산 등 인근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가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와가지고 볼 것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즐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 개발이 아쉽고 KTX 호남선이 익산과 함께 개통된 광주와 목포 등 전남은 야경 시티2 버스 운행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서둘러 내놓으면서 KTX 이용객 붙잡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익산시는 늘어난 이용객을 붙잡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50m 거리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토 음식거리를 더 추가해서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우리 구도심 지역에 유치를 많이 하면 침체된 구도심 상권이 KTX 투수를 살릴 수 있도록 익산시가 서둘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이 공금을 빼돌린 일이 2년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1년 반 동안 9천만 원 가까이 횡령했는데 감사는 허술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장입니다. 이곳의 직원 한 명이 화장장 사용료 8,800만 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은 뒤 사용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용료를 빼돌렸습니다. 횡령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년 7개월 동안 290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공단 측은 최근에서야 정산 착오를 발견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부랴부랴 횡령 금액을 환수한 뒤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화장장은 물론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이 지난해만 179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데도 자체적인 감사 조직과 인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번에 와갖고 조직 개편하면 감사 기능을 별도로 만들었지 그 이전에는 그 감사 기능이 그렇게 별도로 감사 누굴 게 없더라고요. 그 정기적인 감사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그러죠. 자체적으로는 거의. 전주시 감사도 허술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시설관리공단을 정기 감사했지만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도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직원이 무려 4억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주시는 당시 출연기관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서 말뿐인 감사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일부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올해 안에 크게 오릅니다. 고창군은 상수도 요금을 조만간 12% 올리기로 확정했고 김제시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놓고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부안군과 임실군, 무주군은 하반기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의 91.6%를 넘은 전주, 군산과는 달리 나머지 시군은 이 권고치를 밑돌아서 앞으로 2, 3년 안에 단계적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이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건 경상도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운명 역시 전라북도 정치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국토연구원의 비용과 편익 조사에서 합격선인 1점을 넘지 못하자 2011년 3월에 백지화됐습니다. 이후 저가 항공사의 급성장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다시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치게 되면 2단계 용익인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건 경상도 정치력의 힘으로 봐야 합니다. 전북 신공항의 운명도 경제 논리보다는 지역 정치권의 힘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만금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국가 전체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8년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김제공항이 추진된 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맡은 유종근 전 도지사의 정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신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 횟수도 올해로 벌써 18년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전북 도민들을 위해 전라북도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도 백지화 3년 만에 다시 살아난 영남권 신공항처럼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무트로 변한 부지가 계획 면적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한 뒤 안쪽 바다에 물을 빼고 매립 작업을 하면서 새만금 계획 면적의 55%인 155제곱킬로미터가 무트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지별로는 배후 도시 용지가 100% 육지가 됐고 관광 레저 용지가 88%, 농생명 용지가 80%, 산업 연구 용지가 41% 무트로 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당내 지분의 나눠먹기 요구에 타협할 수 없다고 밝히자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공천 지분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공천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노 계열로 분류되는 유성엽 위원장은 당의 갈등을 수습하려면 비주류 측에 공천 작업을 맡겨야 한다며 이를 계파 지분 나눠먹기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당대표의 생각과 다른 것이어서 새정치연합 내에 친노와 비노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았습니다. 낮 기온은 순창이 25.1도, 전주 23.2도 등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주와 순창 28도를 비롯해 김제와 남원 27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7도 등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 이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기념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무주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지역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무주군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장과 시설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2017년 무주 대회의 경우 세계 태권도 연맹인 WTF가 주관하지만 북한이 국제 태권도 연맹인 ITF 소속이어서 이전처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북한이 올해 러시아 대회에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한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무주 대회에서도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을 다룬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청년 작가로 선정된 서양 화가 김수진과 여류문인 매창의 삶을 담은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억이 안 났던 양반인데? 그래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순정인의 식당에 헤어진 첫사랑이 찾아옵니다. 국밥집 여주인 순정인은 25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 아련했던 추억에 빠져듭니다. 80년대를 풍미했던 추억의 음악들이 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주옥 같은 명곡들과 함께 젊은 세대나 40, 50대 모두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나운 늑대들이 특식을 대는 차가운 겨울숲. 굵은 두 팔로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의 표정이 단호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아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모성이 그림에 담겼습니다.
강렬한 색감과 호방한 필치, 서양화가 김수진의 그림에서는 여성 작가답지 않은 힘이 느껴집니다.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최고기생으로 꼽히는 부안 출신 여류문인 매창이 부채에 담겼습니다. 선자장 방화선의 부채에 화가 심성이가 그림을 채웠습니다. 풍속화부터 수목 드로잉, 매창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까지 다양한 부채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검찰이 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 후보라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립니다. 제3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북교원 550명이 정부와 교육감 표창을 받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근정포장 1명과 대통령과 장관 표창 216명, 교육감 포창 330명 등 550명의 교원이 스승의 날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들은 교과와 생활지도, 진로 직업지도, 교육혁신 지원 부문에서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전주시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를 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중앙분리대에는 70cm 이하의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심는 곳의 땅 깊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가로수 관리 조례를 바꿨습니다. 또 횡단보도와 차량이 회전하는 곳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잔디나 초화류를 심기로 했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응하고 긴급 구조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늘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훈련 기간에 임실과 순창에서는 댐 붕괴 사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김제에서는 산불 진화 훈련을 합니다. 또 군산에서는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여산면 육군 부사관학교 앞 1번 국도에서 59살 이모 씨가 몰던 25톤 덤프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실려있던 토사 20여 톤이 도로 위에 쏟아져 주변 교통이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구분기를 달리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의 모디 총리를 시안으로 불러서 당나라 때 전통 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회담 시간을 1시간 연장한 끝에 통 큰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우상욱 특파원입니다. 고대 중국과 인도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당나라 시대. 중국 시진핑 주석은 당시 국빈을 맡던 의식을 재현해 모디 인도 총리를 환영했습니다. 시안 성벽을 배경으로 중국과 인도의 우위를 상징하는 대규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한 대안탑도 직접 안내했습니다. 자신의 실질적 고향인 시안에서 파격적인 예우를 통해 친밀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오늘은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모디 총리와 실리 외교를 벌였습니다. 회담 시간을 1시간 연장한 끝에 고속철 프로젝트를 포함한 24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中印合作的深化是两国合作成果的逐步结成. 양국은 가장 민감한 국경 분쟁에 대해서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nterconnected Asia will be successful when India and China work together. 인도와 이렇게 통큰 협력을 함으로써 중국이 꿈꾸던 1대1로 건설을 앞당기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우상욱입니다.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어벤져스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영화의 인기가 전 시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소파에 앉으면 영화 속 장면들이 360도 회전하며 눈앞에 펼쳐집니다. 손목에 찬 스마트 시계를 단말기에 대자 아이언맨 갑옷이 몸에 걸쳐집니다. 손을 뻗는 대로 스크린 속 아이언맨이 레이저를 뿜어내며 적을 물리칩니다. 제가 진짜 아이언맨이 되는 그런 기분? 슈트를 입고 이제 세상을 구하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배너 박사와 헐크를 비교하면서 인체의 신비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토르족의 비밀을 따라가다 보면 우주와 과학의 신비가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걸 보니까 되게 실감났고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최첨단 장비와 영상,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켜 영화 어벤져스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체험 전시입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열려 성황을 이룬 뒤 글로벌 전시의 첫 무대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의 흥행세를 타고 개관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부가 상품으로 이어지는 문화 콘텐츠에 힘을 실감케 합니다. SBS 김영아입니다.